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름 거의 막바지. 네. 벌써. 이제 밤에는 좀 서늘해요, 날씨가. 그러니까 벌써 가을 날씨고 상은 씨가 혹시 보험 광고를 찍으셨나요? 예, 그 DB 손해보험 광고를 찍어서 아니 왜냐면 댓글에 혹시 그분 맞으신가요? 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오늘로 맞다고 합니다. 언제 찍었어요? 언제?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살짝 통통할 때여가지고. 나 아직 나도 못 봤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서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된다고요? 1인실도? 진짜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포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메일을 읽다가 약간 이거 용감한 형사들에 가야 하는 게 잘못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뭔가 약간 형사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약간 범죄 이런 건가? 네,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이쪽에 보내신 게 맞구나. 이쪽 얘기도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비하인드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메일에 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찾아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이래서 다시 키워드를 다르게 검색을 했더니 진짜 이분이 써주신 해당 연도의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감한 형사에 나올 법한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 좀 긴장되는데 그거 보셨어요? 예, 뭔지 알죠. 되게 심각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당사자가 보내주신 게 아니라서 제가 좀 이걸 고민을 좀 하다가 해당 사건이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편의상 제가 동주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특정 지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살짝 벗어난 편의점이 하나 겨우 있는 약간 그런 촌동네로,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동네에서 생기는 일은 소문이 다 빠르게 전해지던 그런 막 왜 무슨 리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오래된 문구점이 하나 있었고 아이들은 그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이나 또 왜 그 문구점 앞에 작은 오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곤 했었대요. 동주 씨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의 중학교로 가게 됐을 때도 어차피 같은 동네고 계속 자라온 동네다 보니까 종종 그 문구점에서 가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 막 오락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동주 씨랑 친구들이 막 오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문구점에 들어와서 문구점 사장님한테 이모, 우리 정민이 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급해 보여서 동주 씨는 그때 친구가 게임하는 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그 두 어른들의 대화를 이제 엿듣게 되었대요. 문구점 주인 아줌마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아니 못 봤는데? 정민 엄마 왜? 정민이가 집에 안 들어왔어? 라고 되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정민 엄마라는 분이 모르겠어. 가방이랑 신발은 집에 그대로 있는데 애가 없네? 라는 말과 함께 근데 이모 나 기분이 좀 이상해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정민 엄마라는 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가버리셨고 문구점 아줌마는 워낙 작은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주 씨랑 주변 친구들한테 정민이라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그 요렇게 긴 거 사 먹는 애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고? 걔가 없나? 이런 얘기를 했고 동주 씨 역시 저 알 것 같은데 저렇게 알 것 같아요. 왜 없지? 라는 대화를 서로 나누고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나고 하교를 하는 길에 또다시 문구점에 들려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문구점 이모가 동주 씨랑 친구들을 보더니 아이고 그 며칠에 그 정민이 있잖아. 걔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대.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동주 씨도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라고 느꼈을 때쯤
갑자기 동네에 경찰들이 한가득 몰려오면서 전체 집들을 수색하는 등 온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며칠이 지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온 집집마다 배를 눌러서 탐문을 하거나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굴다리 쪽에서 울고 있는 정민이를 봤어요. 정민이요? 옆 동네 할머니랑 시장에 있던데요? 라는 허위 제보도 엄청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허위 제보였고 정민이는 계속해서 못 찾았던 거지. 그리고 당시에 그 동네에 왜 꼭 동네마다 왜 이렇게 백수로 지내는 형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 그래서 그 삼촌이랑 동주 씨랑도 친했었는데, 그 삼촌이 이제 맨날 막 문구점에 어슬렁거리면서 맨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오락기 앞으로 어슬렁거리던 그런 백수형이었는데, 그 백수형이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아서 수사를 받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계속해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그 정민이라는 아이의 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한 마당에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세 가구가 사는 주택이었는데, 정민이는 그 집의 주인집 자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조금 이상했던 게 동네에서도 유달리 햇빛이 안 들고 그 집의 평수에 비해서 마당이 이상하리만큼 좁았던 집이라서 동주님도 이제 어른들한테 하도 듣다 보니까 아, 그 집 이상하게 마당 좁고 이상해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야. 근데 당시에 그 정민이의 어머니라는 분이 사건 당일에 일을 마친 뒤에 평소처럼 똑같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는 정민이의 가방과 신발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이제 문구점까지 갔던 거고, 문구점에서도 모른다고 하니까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던 거지. 그렇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음에도 아이를 찾지 못했던 어느 날, 그 백수형부터 시작해서 막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았을 때쯤에, 정민이네 그 집이 왜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구가 산다고 했었잖아. 근데 거기가 정민이네랑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랑 또 어떤 총각, 이렇게 세 가구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같이 새들어 살던 어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민이 엄마한테 찾아와서는, 정민 엄마, 내가 암만 해도 옆집 총각이 좀 이상해. 그 집 현관문을 지나갈 때 좀 약간 이상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총각이 원래 그렇게 청소를 잘하는 그런 놈이 아닌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그놈이 청소를 좀 자주 해. 암만 해도 좀 찝찝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의심 가는데? 근데 지금 백수형부터 시작해서 왜 막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민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계속해서 M1 사람들을 이제 계속 용의자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 총각이 정민이가 사라진 바로 그 다음 날에 정민 엄마를 직접 찾아와서 아, 그 정민이 못 찾았다면서요? 찾았어요? 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까지 해줬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의심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 또 만약 진짜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집에 오래 새들어 살고 있었던 거야. 완전 이웃사촌처럼. 그래서 정민 엄마도 그 할머니의 말이 굉장히 찝찝하긴 했지만 함부로 의심은 하지 못하고 계속 경찰들의 그 수사 결과만 기다리던 그때, 정민 엄마가 이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정민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 하수구에 빠진 건지 시커먼 물 같은 거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얼굴부터 옷까지 전부 다 완전 새카매진 상태로 어머니 앞에 서 있더래요. 정민이가. 그래서 꿈속이지만 너무 깜짝 놀란 정민이 엄마가 아이 보고 너 어디 있었어? 어디가 있었어? 라고 되물었는데, 아이는 말없이 뒤돌더니 그대로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깜짝 놀란 어머니가 아이를 따라 나갔대요. 근데 밖으로 나와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놀란 엄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저 멀리 아이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래.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서 어머 우리 애 신발이 왜 여기 있지? 하고 신발을 보고 눈을 딱 고개를 올렸는데 설마 이웃집? 바로 새들어 사는 총각집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이 놓여져 있는 데가. 그리고 꿈에서 깬 거야. 너무 찝찝한데? 너무 이상해서 이 꿈 내용을 형사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형사님들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 총각네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왜 이전에도 다 수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동네를. 근데 그때는 그냥 똑똑한 다음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러 명의 형사들이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야. 근데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자마자 그 총각이 그 형사들을 보더니 바로 도주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범인인 거야 그럼? 그래서 그 모습에 이거 이상하다 해서 일부는 그 총각을 쫓고 일부는 그 형사들이 그 집을 수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집 곳곳을 수색하던 중에 다락 입구 쪽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게 굳어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런 자국들을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자국들을 따라가다가 그 다락을 열었는데 그 다락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오면서 안에 쌀포대가 있었대요.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쌀포대를 열었는데 그 안에 정민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전말은 정민이가 하교 후에 집에 왔을 때 옆집 총각이 평소에도 되게 잘 지냈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한 뒤에 아이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숨기려고 쌀포대에 넣어서 다락에 숨겨놨는데 이 냄새 때문인지 그 쌀포대 위에다가 간장을 들이부은 거야. 와 진짜 미치겠다. 그 쌀포대 위에다가. 그 냄새를 덮으려고 간장이라도 부은 거잖아요. 근데 꿈 내용 기억나세요? 검정물. 어머니가 아이가 검정물을 뒤집어 쓰고 꿈에 나타났다 했잖아. 어디 하수구에 빠진 것처럼. 맞네. 검은 액체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서 있더래. 그래갖고 당시에 엄청 많은 경찰들이 와가지고 현장 검증하고 막 동네 주민들도 다 난리가 나고 너무 작은 동네에서 생겼던 일이라서 이웃들도 이제 마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이 동네가 한동안 충격에 되게 휩싸였대요. 엄청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써주신 내용으로 이제 직접 찾아봤거든요. 이분은 원하시면 기사도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쳐 죽일 놈이네요. 그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부터 복선 같은 게 있었네. 어쩐지. 그리고 어머니가 문방구에서 처음에 찾으러 갔을 때도 기분이 이상해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근데 또 꿈을 꾼 거고 그 아이도 얼마나 자기를 찾아주길 원했으면 그렇게 꿈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듣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사만 보고 이런 사건이 생겼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거야 사실은. 아이가 꿈에 나왔었고 그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미리 꿈을 꾸셨던 거야.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 더 그치. 적극적으로 거기를 수사할 수 있었던 맞아. 거니까 엄마의 꿈을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외에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데 보면은 피해자 가족분들 인터뷰할 때 가끔 가족분들이 꿈꿨다라는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저도 그 아를 너무 좋아하고 막 꽃고무나 이런 데 보면은 피해를 뭔가 실종을 하셨거나 이랬지만 아직 어떻게 됐는지가 확실치가 않은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되게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분이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가신다든지 그런데 그 기간에 실제로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그 아래서도.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거든요. 근데 꿈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 네, 결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진짜
하수구가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이제 시체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것도 받고 저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꿈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락에 두고 생활을 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근데 웃긴 거는 되게 뻔뻔하게 다음날 그러네. 찾아와가지고 정민이 찾았어요? 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까지 했었대. 어머니한테 걱정 막 어. 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의심하기가 되게 미안해 하셨던 게 그거 물어봐줘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아마 다 아는 꼬꼬 그 용영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내용이 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지인 이제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고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그날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가 실종되는 바람에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알아. 알죠? 그 선생님이 되게 걱정하는 인터뷰였는데 그 선생님이 범인이었잖아.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근데 어머니가 꿈을 꾸신 것도 너무 선명한 거잖아요. 또 보면 검은색 액체를 뭔가 하수구 딱 표현하자면 하수구라고 생각이 들 테니까 어두운 그런 걸. 처음에 이제 사연을 쭉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아 왜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했는지 뭔가 계속 유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혹시 그러면은 뭐지? 그 동네 백수 형이 뭔가 있나? 아닌가? 근데 갑자기 다음날 인사하러 왔대 그 사람이. 왜지? 범인인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추하다가 다 듣고 나니까 궁금해졌던 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럼 그 꿈에 나왔다는 게 어떻게 연결돼서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건지 그 아이가 직접 이렇게 그 억울하니까 꿈에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래요? 네.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왜 형사분들이 이런 미제 사건이나 이런 거를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거나 이 영화로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아 그럼 미제 사건도 없겠네. 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다 실어가지고 하면 될 텐데라고 하실 텐데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꿈에 나와서 아이도 되게 이 선명하게 보여준 건 맞아. 자기 신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 아래서도 왜 막 피해자들 가족이 꿈을 꿨다 뭐 냉장고에 추위에 막 떨고 있더라 라든지 그런 식으로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막 오래 이 일을 하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망자 되게 억울한 망자들 실어가지고 왜 못 찾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시는 얘기가 보통은 귀신도 돌아가셨을 때 그 공포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도 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으면은 스스로 그걸 잊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감정만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하면 실어증에도 걸리고 그 기억을 순간 뇌가 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왜 막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실어증 걸려 그 얘기만 나오면은 막 기억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아예 다문다든지 그래서 귀신들도 갑자기 억울하게 가시거나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귀신도 똑같이 그때의 그 공포 때문에 그걸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뭔가 당했다라는 그런 감정만 남아있지 그러면 정확히 지금 어디에 묻어있어? 그때 뭐가 됐어? 어떻게 됐어? 했을 때 싫었을 때 그거를 말을 못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 그거는 그냥 무당들이 못 찾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람도 그런 거야. 사람도 실어증 걸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귀신도 내가 이제 지금까지 시간 동안 이렇게 천도제를 하면서 싫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거를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막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막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렇게 했으면은 귀신이 아니구나. 귀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돌아가셨을 때 그 감정만 더 강하게 남아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억울하게 가신 분들은 거기다가 피하고 싶고 무서운 것 더 심하게 남아 있겠구나.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범인에 대한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무서워. 죽어버리는, 나한테는 너무 무서운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다시피 귀신 망자가 됐을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면 치료할 때도 그 경험하신 분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중간에 깨우잖아.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중간에 뭐 중단하였습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물며 귀신인데 사람 아니잖아요. 귀신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정민이도 그렇고 막 그 아래 꿈꿨다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히는 말은 못하지만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망자들은 이렇게 주는 것 같아. 알려주는 것 같아. 예.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오래 그러니까 찾아서 다행. 그치 못 찾을 미제가 될 수도 맞아요. 있는 충분한 왜냐면 수사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약간 살짝 의심은 되지만 그냥 아니겠거니 하려고 했는데 꿈에 안 나왔으면 그걸 실행을 안 했을 텐데 엄마도 제가 들었던 가장 조금은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는 저도 워낙 꼬꼬모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어떤 부분이 아마 거기도 그 남자분이 따님들을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던 여자분의 딸을 근데 그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장소를 못 찾아서 그게 약간 미제로 끝날 뻔했는데 그 시신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핸드폰이 한번 켜진 적이 있었던 거야. 그냥 갑자기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았는데 그 위치가 그 남자분이 있었던 데랑 겹쳐가지고 그래서 찾았는데 그 핸드폰이 땅에 묻힌 상태에서 켜졌는데 전문가들이 이게 켜질 수가 없대. 그게 땅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진짜 미스터리하게 핸드폰이 순간 한번 켜졌다가 꺼졌는데 그게 기지국에서 잡혔던 거야. 그렇게 해서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 묻혔던 그 장소 반경 몇 킬로 그거를 알게 됐는데 거기가 그 가해자가 있었던 거랑 겹쳤던 거야. 근데 내가 되게 충격받았던 거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근데 그렇게 땅에 묻혔고 핸드폰이 이미 방전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핸드폰이 갑자기 순간 켜졌다가 좀 있으면 꺼져. 그 딱 한 번 켜진 걸로 잡았던 거야. 대박이다. 그리고 핸드폰이 켜지려면 꾹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도 인터뷰하신 분도 그게 되게 신기하긴 했다. 망자가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잠깐 켜진 거라고밖에. 그렇게밖에 진짜 설명이 안 되지. 예. 그건 좀 많이 신기하긴 했어. 그 얘기도. 그건 진짜 신기하다. 네. 어쨌든 망자가 자기가 있는 곳을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알려줘도 꿈에서 알려줘도 알 수가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네요. 맞아. 꿈에 나온다고 해도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네요. 그거 말고는 진짜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 분이 이런 비하인드를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꿈 내용만 보면은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랬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막 꿈은 그냥 뭐 자신의 그런 어떠한 무의식을 그냥 반영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망자가 나오는 꿈은. 네, 특히나. 왜냐면 우리 지난번 같이 했던 사연도 아버지가 꿈에 계속 돌아가신 후에 꿈에 몇 번 나와서 시그널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세장가 같다? 네. 맞아. 그런 거 보면 망자가 등장하는 약간 꿈들은 이게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꿈들인 것 같아요. 예지몽 특히나 잘 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이 손님들 중에서도 예지몽을 진짜 잘 꾸면은 이게 예지몽인지 예지몽이 아닌지 일단 구별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예지몽인 걸 알게 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지몽 잘 꾸시는 분들은 엄청 예민해요, 꿈에. 왜냐면 이게 지나고 나면 예지몽일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꿈에 다 의미 부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가끔은 10가지 중에 3가지는 예지몽은 맞지만 7가지는 그냥 개꿈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7가지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계속 지내다가 이거 예지몽이었네 이건 개꿈이었네 이렇게 구별해야 되다 보니까 예지몽 많이 꾸시는 분들도 되게 좀 예민하시고 피곤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찐 예지몽은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꾸다가
기막힐 때에 딱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져. 보통은 이게 진짜 리얼 예지몽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잡다한 꿈을 많이 꾸시는데 그 중에 이제 얻어 걸리는 아까 얘기했던 10개 중에 3가지 근데 그것도 되게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것도 이 사람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되게 이런 귀문이나 이런 게 많이 열려 있는 분이긴 한데 물론 아무것도 안 꾸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근데 사실 진짜 리얼 예지몽은 꿈을 안 꾸다가 어떤 사건일 때 딱 꿈꾸는 거야. 그게 진짜 깨끗한 예지몽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10가지 다 꾸는 거를 이제 예지몽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님분들 중에서도 제가 꿈을 너무 많이 꾸는데 그중에 되게 예지몽도 많거든요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10개 꿔서 한두 개 맞는데 다 예지몽 같고. 그러니까 10개를 다 해석하자 하려고 맞아요. 하잖아. 그래서 제가 맨날 꿈 얘기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되게 나름대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네.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요. 우리 약간 느낌상은 다 선명한 것 같고 꿈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꿈 해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도 되게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쭉쭉쭉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면 다 꿈이고 꿈 해석을 바라시는데 이제 지나간 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그때는 내가 당장 그 꿈을 꿨을 때는 막 뭐 설거지를 하러 가는데 설거지에 세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그릇은 갑자기 까만색이고 세제는 왜 빨간색이지? 그릇은 왜 까만색이지? 근데 내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은 하얀색인데 그 순간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가 갑자기 하얀색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순간 공중부양해가지고 갑자기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너는 지금 설거지 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일로 와야 된다 해갖고 할머니한테 갔는데 갑자기 커다란 막 뱀이 나와가지고 나를 막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막 이런 꿈 내용이야. 근데 이거 다 뭐예요? 그러면 빨간색은 뭐고 막 할머니는 뭐고 왜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고 왜 저는 그 순간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왜 저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 사실 그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하면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다 하면은 이제 우리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예. 그리고 이 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꿈을 하나하나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지몽을 어느 정도 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꿈 내용을 저는 먼저 듣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꿈에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예지몽 꾸시는 분들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내가 그게 예지몽인지 그래서 왜 우리 사연 중에서도 옛날에 그 자기 이사 가는 집 3개를 10년 동안 10년에 거쳐서 예지몽 꾼 거야.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뭐 해가지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지몽이란 걸 알게 됐잖아. 그 예지몽을 발견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 예지몽이란 건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막 그냥 자극적으로 빨리빨리 답을 찾으려고 그때는 왜 빨간색이었고 그때는 왜 막 모자를 쓰신 분이 나왔고 왜 이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예지몽을 꿨는지 그리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맞춘 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위험한 꿈이면은 좀 대비를 빨리 해야 되지만 그 아까 10년에 걸쳐서 집 하신 것처럼 어쨌든 언젠간 이루어지겠네요. 그게 신경을 안 써도. 그럼요. 나는 진짜 그분 사연이 되게 와닿았었어. 이 예지몽을 꿨는데 그게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 보고 아 이건 진짜 예지몽이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싹 다 보여주신 거야.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예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안 보고 그런 케이스.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 꿈을 꿔도 그냥 저는 확실하게 개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꾸긴 해요? 가끔씩 꿔요. 무슨 꿈? 갑자기 확 떠오르는 꿈이 있는데 안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꿈이니까 갑자기 거미떼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거미 때 얘기하는 순간 스트레스. 그렇구나. 네. 뭔가 거미가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살짝 아니요. 상아 씨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뿐이라고 보여요. 갑자기 또 이제 스트레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가요? 미안합니다.